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일단 하반기에 있는 중학교 대회들을 거의 다 지금 하고 이제 12월 말에 하나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푹 쉬었습니다. 휴가라고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볼 때는 더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일을 하시던데. 네, 뭐 선수들한테 휴가인 거지 사실. 네. 저희 코치 감독들한테는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네, 이래저래 또 일이 많았습니다. 민지 코치님은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자 청소년 대표팀 합숙이 있어서 또 합숙을 다녀왔습니다. 잘 준비는 잘 하고 있던가요? 네. 생각보다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열정도 엄청 넘치고 또 예의도 바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마치 다음 주에 저희 경성중학교가 연습 경기가 잡혀 있어가지고 여자 대표팀이랑. 네. 그래서 또 저희도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결과를 이제 다음 주 리뷰, 이제 그쪽 리뷰도 가는 건가요? 네, 그럼 2주 만에 재개된 아시아리그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오비히로에서 펼쳐진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 시리즈입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1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서 이소가이 소타가 득점을 올리면서 2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소가이 소타는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 득점 랭킹 4위까지 오릅니다. 지난 HL 안양전에서 환상적인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던 와키모토 유야골리는 이날 30세이브 셧아웃을 기록합니다. 아이스벅스는 후쿠우지 유타카 골리가 나와서 21세이브 2실점을 활약했지만 팀 득점 지원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크레인즈의 기세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파워플레이에서 2골을 포함 4대1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를 수입합니다. 전날 이 도움을 기록했던 오츠 코스케가 이날엔 2골을 기록했고 이소가이 소타가 2골 모두 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시리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크레인스의 상승세가 무섭게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그 와키모토 유야 꼴리의 어떤 선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실히 수비가 좀 탄탄해지니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꼴리가 지금 성장하는 걸 보면은 초반에 많이 무너지는 벽같이 느껴졌었다면 지금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약간 유연한 벽 같은 그런 아이스하키 펜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이런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레인스의 그 수비 조직력, 압박하는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링크장의 안쪽, 골대 앞이나 링크장 안쪽을 지키는 그런 포지셔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니코 아이스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으로 돌파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 보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크레인스의 역습이나 아이스벅스의 공격력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처음에 크레인즈 경기를 봤을 때 약간 골리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그 부분이 보완되고 또 디펜스 조직력이 강화되면서 진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그냥 들더라고요. 지금 그 어린 선수들과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제일 잘 이루어진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네, 특히나 이소가이 소타 선수 같은 경우 진짜 제가 이름을 제일 많이 언급한 일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득점을 항상 이제 매 경기마다 대부분 경기마다 다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의 이력을 조금 찾아보니까 U16 때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또 시즌 뛰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미국에서 뛰다가 온 선수다. 아무래도 해외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팀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친구들이랑 몸부딪히면서 하는 경기 또 뭐 좋은 효과를 냈었겠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경기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어떤 뭐 기본기나 그런 거를 떠나서 또 들어가서 어떤 센스라든가 뭐 순간적인 찬스에서 이렇게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이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살펴볼 시리즈는 하치노에에서 펼쳐진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요코하마 그리츠 시리즈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 2골을 뽑아낸 프리블레이즈가 그리츠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전노장 하시모토 미치오 골리가 33세이브 2실점으로 여전히 팀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연장 승부까지 펼쳐졌는데요. 연장 종료 1.5초를 남겨두고 그리츠의 공격수 이히 슈토가 결승 골든골을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옵니다. 팽팽했던 이번 시리즈 결국 양팀 1승씩 나눠 가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1피 중반에 슬로푸팅 페널티가 나왔어요. 네. 되게 보기 드문 페널티인데 그것도 어떤 페널티인가요? 네, 슬로푸팅이라는 페널티는 굉장히 비신사적인 페널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 페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라는 굉장히 과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페널티입니다. 이 슬로푸팅이라는 거는 내 발이나 또 팔, 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발을 거는 행위인데 요즘 하키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징계 수위도 높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페널티거든요. 결국에는 이 페널티를 통해서 프리블레이즈한테 한 골을 허용을 했던 그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1점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나요? 두 경기 모두 흐름이 좀 비슷했어요. 네.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줬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츠의 조금 더 공격력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는 엘릭스 라우터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받쳐주고 있었던 스즈키 로이 선수나 스기모토 카이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양팀 모두 준비를 할 때 좀 수비적인 걸 강화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연장 1.5초를 남겨두고서 득점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키는 참 언제 골이 터질지 모르고 또 이제 끝까지 봐야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그 굉장히 큰 위기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전 타임에. 근데 확실히 그 위기를 넘었으니까 또 기회가 찬스가, 찾아오고 맞아요. 저희 항상 아이스하키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위기를 잘 넘어가면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비가 탄탄하면 위기를 넘겨서 기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시면 이런 게 또 스포츠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와 HL 안양의 도마코마이 시리즈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 수비수 하시모토 료에게 선제골을 내줬던 HL 안양이었습니다. 하지만 7분 뒤에 반대로 수비 김원준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승부는 2피리어드 종료 1분 30초 정도를 남겨두고 갈렸습니다. 나미두 선수가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기록했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됐고요. 다시 40여 초 지나 이영준이 안진이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추가골로 성공시킵니다. 3피리어드 레드 이글스의 공세를 막아낸 HL 안양은 결국 3대1 승리를 지켜냅니다. 맷달즈는 26세이브 1실점으로 선방했습니다. 네, 먼저 나미두 선수 아시아리그 데뷔골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게 공격적으로 파괴력 있는 팀들은 항상 이 디펜스의 공격 가담 능력이 탁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와 또 HL 안양의 경기력을 봤을 때 공격력에 있어서 이 수비수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HL 안양의 경우는 이게 원정 경기라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새로운 링크이기 때문에 이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피리어드 때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바로 2피리어드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양팀 모두 뭐 공격과 수비의 틀이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팀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저는 응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김기성 선수가 계속 골문을 두들기는데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제 곧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는 믿고 보는 라인인 이영준, 네, 박진규, 맞아요. 안진이 라인은 역시나 첫 번째 경기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안양 홈구장에서부터 좋은 기운을 그대로 저기 홋카이도까지 가져간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시아리그 끝날 때까지 그 기운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는 제2의 전성기를 네, 맞아요. 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좋은 조력자들이 옆에 또 안진희 선수와 박진규 선수가 매치가 돼 있지만 이번 시리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커리어 하이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쫓고 쫓기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 박진규의 선제골에 이어 중반에 이영준의 추가골이 나왔지만 1피리어드 후반 나카지마 쇼고와 타카하시 세이지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동점으로 마칩니다. 2피리어드에서는 파워플레이 찬스를 김상욱이 성공시키면서 앞서갔지만 마찬가지로 레드이글스도 나카지마 쇼고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면서 두 번째 동점 상황을 만듭니다. 승부처는 3피리어드 중반에 나왔는데요. 어느 팀인가 공격 진영을 파고든 이동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고 동구 매직을 다시 한번 선보였습니다. 지난 안양 홈에서 시리즈를 내줬던 HL 안양은 도마꼬마의 원정에서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동구 매직이 나왔습니다. 네, 제 친구가 자랑스럽네요. 네. 뭐 1피리어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박진규 선수 바로 득점이 나와가지고 이번 시합은 조금 흐름을 처음부터 가져와서 편하게 가나 했는데 레드이글스의 공격력도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막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맷달튼 선수가 일단 2점 실점을 했지만 이 앞선 경기와 1피리어드까지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내는 그런 모습 보고 한 발 뒤에서 이렇게 패스를 연결해 줄 때나 흐름을 끊어줄 때를 딱딱 정해서 베테랑 선수답게 막아주는 모습이 역시나 든든한 맷달튼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 유독 디펜스들의 득점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저희 마지막 골이었던 이동구 선수가 골 넣었던 그 장면은 되게 조직력으로 잘 들어간 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이게 이동구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김기성 선수와 김상욱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어태킹 존에서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이클링을 하면은 코너 쪽에서 사이클링을 많이 하는데 이건 하이 사이클링을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이동호 선수가 골을 넣은 위치를 보면은 골대 위에 쪽, 그러니까 네. 반대쪽 포스트 쪽 위에 맞아. 있었거든요. 포드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선수들끼리 위쪽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상대가 좋은 찬스를 줄 수 있음에도 김기성, 김상욱 선수기 때문에 또 이동구 선수기 때문에 그런 하이사이클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패스 연결만큼은 역시 김상욱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네, 그렇죠. 패스 그 길을 보는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패스가 좋았고요. 이동구 선수야 뭐 그 상황에서 원타이머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퍽이 나한테 오면 무조건 이건 골로 성공을 시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서 준비가 돼 있던 자세를 네.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득점을 연결했고 또 이 동구 매직이 저는 거기서 사실 마음을 놨어요. 이 경기 오늘 이겼겠다.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시합의 시간들은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봤던 네. 것 같아요. 역시 뭔가 팀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서 좀 서로의 스타일도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또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그게 연습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연습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꽤 있는 플레이였거든요. 서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동구 선수도 누군가 만약에 뚫렸을 경우에 커버를 해줄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니까 서로 믿음도 있었고 그 말 그대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쵸. 티키타카 아주 너무 잘 맞는 하키 용어로는 틱택토라고 하죠. 틱택토. 네, 패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슈팅까지 슛. 바로 연결이 되는 거. 틱택토 플레이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순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위 도마꼬마이 원정에서 시리즈를 수입한 HL 안양입니다. 2위는 홈 수입회를 당한 레드이글스고요. 3위는 크레인즈 원정에서 2패를 얻은 아이스벅스입니다. 4위는 정확하게 승률 5할을 찍은 크레인즈고요. 5위는 그리츠, 6위는 프리블레이즈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아시아리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HL 안양이 맞붙습니다. 최근 시리즈를 수입하면서 기세를 탄 양 팀인데요.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팀은 어디가 될까요?
신 요코하마에서는 요코하마 그리츠와 아이스벅스가 맞붙습니다. 갈 길이 바쁜 아이스벅스의 발목을 그리츠가 잡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니꼬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삿포로에서 오랜만에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레드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가 맞대결을 갖습니다. 홈에서 시리즈를 내줬던 레드이글스가 최하위 팀인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다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말 3개의 시리즈가 이제 펼쳐지는데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시아리그가 지금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크레인스 팀. 네,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거든요. 기대도 되고요. 네, 물론 HL 안양도 지금 상승세라고 볼 수 있지만 네, 2경기를 수입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크레인스와 HL 안양 시리즈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쿠시로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 홈에서 또 나오는 그런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떨까 제일 기대가 되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HL 안양이 준비를 좀 단단히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벅스와 그리츠 두 팀 모두 반등의 기회를 지금 노릴 수 있는 시리즈거든요. 지금 니꼬 아이스벅스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맞아요. 틈을 타서 그리츠가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니꼬 아이스벅스도 다시 그리츠를 상대로 또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레드이글스 입장에서도 이제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프리블레이즈와의 그 맞대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프리블레이즈에는 우리 김윤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CHL 글래디에이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신성훈 선수 소식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사바나 고스트 파이러츠와의 홈 경기에서 연장 결승골을 터뜨렸었고요. 이어서 19일에는 플로리다 에버블레이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포인트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5일에 시즌 첫 포인트로 도움을 기록했었고요. 시즌 첫 골은 지난 6일에 나왔었죠. 이때가 팀 7번째 경기였고 2호 골은 8일 뒤인 8번째 경기에서 그리고 시즌 3호 골은 5일 뒤인 10번째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10월 4경기에서는 포인트가 없었지만 11월에 들어서 7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신상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신상훈 선수의 포인트 또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좋은 소식이네요. 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또 포인트 소식이 들리니까 또 반갑고 사실 신상훈 선수도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포인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타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굳게 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팀이 원하는 색깔과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면 결국 뒤를 돌아봤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에서 노력하고 있을 신상훈 선수, 한국에도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 응원하고 있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신상훈 선수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신상훈 선수의 활약이 담긴 장면들은요. 더보기와 댓글란에 링크로 저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영상 보시면서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이제 신상훈 선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아시아리그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습니다. 오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